네, 안녕하세요. 배구도사TV입니다. V리그 1라운드 페퍼저축은행 대 GS 칼텍스의 경기가 방금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오늘 경기는 GS의 3연패 그리고 연패 행진이 끝나느냐 그 부분도 이제 좀 중요했고, 그리고 이제 장소영 감독이 이제 외국인 선수가 없는 페퍼의 마지막 경기인데 이거를 이 꼴찌 GS를 상대로 이길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었는데 결과는 3대1로 GS의 승리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경기 내용을 제가 한번 차근차근 좀 차분하게 좀 이야기를 해보고 어떤 부분에서 그 패배의 요인이 됐는지 그거를 한번 오늘은 좀 천천히 정확하게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라인업을 보면 그 이한비 박정화가 이제 주전으로 나왔죠. 그리고 이제 GS도 지난 경기와 똑같은 라인업으로 나왔는데 제가 이 라인업을 보자마자 한 얘기가 박정화 이한비로는 오늘 GS한테 잡힐 수 있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박정화 이한비로는 그 잡힐 수 있다. 뭐 운 좋게 한 세트는 딸 수 있어요. 운 좋게 한 세트는. 그러나 경기를 이기기는 어렵다. 왜냐면 한 경기라는 건 결국에 3세트를 잡아야 되는데 한 세트는 어떻게 꾸역꾸역 운으로 잡을 수는 있지만 3세트는 운으로 잡기가 어렵거든요. 3세트를. 그렇기 때문에 이 안정성을 가지고 이제 배구를 운영하는 게 그게 이제 맞는 건데, 이제 장소영 감독은 그런 부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제 닭공 배구를 했죠. 리시브를 무시하는 배구. 그러다 보니 이길 수가 없죠. 오늘 1세트에 페퍼저축은행의 리시브 효율이 0%였습니다. 그리고 2세트의 리시브 효율이 10%였습니다. 그리고 3세트의 리시브 효율이 20%였습니다. 오늘 리시브 효율이요. 오늘 리시브 효율이 한 20%가 안 될 거예요. 왜냐면 오늘 계속 터져나갔으니까. 근데 이제 4세트에 이예림이 들어오면서 리시브 효율이 아마 조금은 올라갔을 겁니다. 그래서 20%가 아마 넘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예림이 빠졌을 때는 페퍼의 리시브 효율이 10% 수준이었다. 결국에 그거는 뭘 의미하냐면 지난 시즌의 페퍼를 의미합니다. 제가 지난 그 콘텐츠에서도 똑같은 이야기 했죠. 리시브 효율이 20팀 리시브 효율이 20%가 안 나오고 그 아웃사이드 히터 2명의 리시브 효율의 합이 50%가 안 되면 못 이긴다고. 아웃사이드 히터의 주전 아웃사이드 히터 2명의 리시브 효율의 합이 50%가 마지노선이라고. 그거 못 넘으면 못 이긴다고. 근데 오늘 이따가 한번 그 데이터를 볼 건데 박정화 이한비요 절대 못 넘어요. 그래서 못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23연패 한 거고요. 23연패가 진짜 쉬운 게 아니에요. 진짜 어려운 거예요. 23연패 진짜 쉽게 할 수 있는 기록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려면 진짜 핸디캡을 갖고 하든지 그런 핸디캡 수준의 변수를 갖고 해야지만 23연패가 가능한 거지. 진짜 어려운 기록이거든요, 23연패. 근데 페퍼는 지난 시즌에 그 패배의 그 악몽을 재현하고 있어요. 지금 그 패배를 만든 23연패를 만든 그 주요 원인을 그대로 놓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페퍼가 뭐예요? 그럼 페퍼도 지난 시즌보다 멤버는 조금 좋아졌지만 그런 배구를 한다면 계속 패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페퍼가 질 수도 있다라고 예상했는데 졌네요. 자, 한번 데이터를 한번 보시죠. 자, 공격 성공률은 비슷해요. 자, 그리고 공격 득점 비슷하고, 블로킹은 오히려 GS가 나았고, 자, 범실 비슷하고, 디그는 페퍼가 나았고, 리시브 정확에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리시브 정확에서 GS는 28개를 했고 페퍼는 19개를 했죠. 근데 이것도 그나마 이예림이 들어와서 19개가 된 거예요. 박정화 이한비였을 때는 여기 한 10개나 됐을지 모르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리시브에서 졌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제가 또 이따 차차 이야기 해드릴게요. 자, 이거 한번 볼까요? 공격성 그 데이터 한번 볼게요. 박정화 21점에 35에 리시브 8.8, 리시브 8.8이에요. 이한비 12점에 공격 성공률 40에 리시브 8.3. 이거 합하면 몇이에요? 17이에요. 합하면. 제가 아까 50이 돼야지 그게 마지노선이라 그랬죠. 최하라고 했죠. 17이에요. 17 합해서. 한 명의 리시브 효율이 아니라 두 명 합해서 17이에요. 어떻게 이겨? 이렇게 하는데 8%는 뭘 의미하냐면 10개의 리시브 중에 한 개도 제대로 안 갔다는 얘기예요. 10개 중에 한 개도 제대로 안 갔다, 리시브가.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요? 세터가 이 리시브를 받으려고 계속 뒤쪽으로 뛰어나가고 앞쪽으로 보내주고 이걸 계속 노가다를 반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터만 그냥
세터만 진짜 헉헉거리면서 그냥 계속 그 노가다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근데 그거를 그냥 냅둬요, 장소영 감독은. 그리고서는 나중에 그러겠죠. 세터가 이걸 토스범 실했다고. 이런 식으로 하면요, 그 어떤 세터가 와도 다 그래요. 이거 이런 식으로 하면. 게다가 페퍼가 지난 경기, 지지난 경기 거의 다 풀세트 했죠. 지금 체력이 많이 빠지고 있어요. 갈리고 있어요, 장소영 감독 때문에. 그 리시브 잡으려고 그것 때문에 많이 빠지고 있어요, 체력이. 그런데 이런 리시브 갖고는 어떤 세터가 와도 3세트에 다 퍼져요.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하면. 왜 그거를 모를까? 참 난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이 8%를 냅두는 게 이해가 안 돼요. 8%를 냅두는 게. 그나마 이예림이 중간에 들어와서 33% 해주니까 그나마 경기다운 경기 한 거예요. 그나마. 왜 그걸 모를까요? 지난 경기에서도 이예림 이한비랑 박정아 둘이 합해서 20%밖에 안 됐잖아요. 지난 경기에서도. 근데 왜 그거를 자꾸 그 패배 요소를 왜 반복해요? 나 진짜. 그러니까 감독 자질이 없다고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걸 경기 중에 그걸 못 보면 안 되죠. 아니 실시간으로 데이터 다 제공해 줄 텐데 그거를 안 보고 그거를 방치하면 그거는 감독 자질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다른 데이터 볼 필요가 없어요. 이거 두 개만 보면 끝나요. 페퍼는 그냥 박정아 이한비 리시브율 8% 이거에서 그냥 경기 끝난 거예요. 다른 거 볼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박은서 아포지수로 기용하는 거는 제가 좀 안 좋다고 했는데 역시 오늘 또 그 박은서는 중요할 때 또 이제 해결을 못하니까 그거는 근데 박은서 잘못이 아니에요. 박은서는 원래 주 포지션도 아웃사이더 히터고 지금 아포지수로 땜빵으로 들어가지고 하고 있고 그거는 이제 장소영 감독이 그렇게 판단을 한 건데 그것도 미스죠. 그러니까 뭐 하나 잘하는 게 없어. 뭐 하나 제대로 된 선택을 한 게 없어, 장소영 감독은. 자, 그리고 GS의 그 데이터 한번 보시죠. 자, 실바 32점 47%. 이게 실바죠. 이게 우리가 기대하는 실바지. 32점에 공격 성공률 47%. 이거는 실바가 실바했다. 와일러 18점에 34%에 리시브 4.3. 리시브 4.3 이러면 사실 못 이겨요. 근데 오늘 GS가 어떻게 이겼게요? 그쪽에 여기는 폭탄이 하나야. 와일러 폭탄이 하나야. 근데 그쪽은 폭탄이 몇 개야? 두 개야. 박정아, 이한비 폭탄 두 개 달고 하는 거고 여기는 와일러 폭탄 하나 달고 하는 거니까 여기가 이기는 거지. 왜 이렇게 다른 거 볼 필요가 없잖아. 너무 쉽잖아. 문제가 이거는 기초 1번인데 이거를 왜 몰라? 뭐 오늘 오세현 진짜 잘했고 권민지도 잘했고 자기 역할 어느 정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 데이터는 다른 거 볼 필요가 없어요. 그것만 보면 돼. 거기서 다 판단이 나는데. 자, 제가 오늘 그 경기 전에 뭐라고 했냐면 포인트 1 와일러 박정아 이한비 리시브 폭탄 터지냐. 이거 경기 전에 쓴 겁니다. 결국에는 와일러의 폭탄 1개와 박정아 이한비의 폭탄 2개 중에서 누가 더 세냐예요. 결국에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거 2개 못 이기지. 어떻게 폭탄 2개를 1개가 이겨요. 그러니까 못 이기지. 그래서 내가 그 박정아랑 이한비 쓰면 안 된다고 한 거고. 근데 장소영 감독은 그걸 몰라요. 그냥 바보야. 그냥 리시브가 터져도 우리는 그 용병이 없기 때문에 득점을 해줘야 돼서 이한비가 필요해요. 그냥 1차원 딱 그 수준이에요. 그냥 제가 그 지난 경기 그 콘텐츠에서도 똑같은 얘기했죠. 그냥 1차원적으로 그냥 그런 생각밖에 못한다고. 자, 포인트 2 페퍼는 미들 싸움으로 GS는 오픈 싸움으로 가야 유리하다. 오늘 결국에 싸움이 어떻게 됐어요? 오늘 결국에 오픈 싸움이 됐죠. 오늘 페퍼는 미들 거의 못 썼어요. 아니 리시브율이 0% 10% 이런데 미들을 어떻게 써? 10개 중에서 1개가 세터한테 볼이 안 간다니까? 근데 오픈을 어떻게 써요? 그런데도 장소영 감독은 그냥 가만히 있어. 그냥 장의를 영입했으면 야 우리 장의가 있다 너무 좋아 그냥 이거야 끝이야. 뭐 바보예요? 자, 그리고 포인트 3 감독 싸움 교체 타이밍 중요. 제가 이것도 그랬죠. 이거 오늘 이영택 감독이 이긴 거예요. 장소영 감독 제가 그 3세트에 제가 뭐라 그랬냐면 장소영 감독 분명히 점수차 많이 나서 그때야 돼서 이예림으로 교체한다 그랬어요. 왜냐면 장소영 감독은 그런 감독이거든. 여태까지 그랬거든. 교체라는 거는 중요할 때 한두 점 차이 날 때
딱 그 타이밍에서 해야지, 그 모멘텀에서 해야지. 이미 버스 다 지나갔는데 그때 하면 그거 좋은 교체가 아니죠. 근데 장소영 감독은 지금까지 하는 거 보면 항상 그런 교체만 해요. 항상 그런 교체만 해. 버스 이미 다 멀리 떠나 있는데 거기에서 달리기 하면 뭐 하냐고. 항상 그런 식이야. 7점 차, 8점 차 나면 그때 교체해, 항상. 그게 무능한 거예요, 그게. 왜 그걸 못 봐요? 그거를 못 보면 감독하면 안 되죠. 그거를 경기장에서 그거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서 그거 타이밍을 못 재면 그거는 그냥 해설해야죠. 그렇게 모르면 어떡해? 이것 때문에 이제 오늘 경기가 난 겁니다. 승부가. 요 세 개 때문에. 다른 거 없어요. 자, 그럼 오늘 그 평점해 볼게요. 박정아. 그리고 그 장소영 감독이 왜 그 부족하냐면, 제가 그 오늘 이 교체 타이밍 이야기한 김에 좀 더 덧붙여서 이야기하자면, 이예림의 교체 타임도 늦었고, 그리고 그 이원정이랑 박사랑이랑 교체 타이밍도 안 맞았고, 그리고 막판에 박정아 4개 연속 공격해가지고 이미 다리 풀렸는데 거기서는 또 이한비를 안 써요. 또 그럴 때나 쓰지. 그럴 때나 박정아 힘 빠졌을 때나 공격형으로 쓰는 게 맞지. 이한비를 선발로 내보내가지고 리시브 다 터뜨리게 만들고, 그게 맞아? 그러니까 장소영 감독이 그래서 제가 무능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이유는, 지난 경기에서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실수를 했는데 그게 만약에 오늘 경기에서 바뀌었으면, 야 그래도 지난 경기에서의 교훈을 느끼고 변화를 하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좋게 볼 수 있겠죠. 근데 똑같아. 지난 경기에서 그렇게 줘놓고 정관장전에서 3-4세트를 어떻게 잡았어요? 그 자비치를 데리고 3-4세트를 잡았잖아. 어떻게 잡았어? 이한비를 빼고 이예림을 3세트부터 집어넣어서 잡았어요. 이예림을 3-4세트부터 집어넣어서 잡은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느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인간이라는 게 학습 능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본인이 자기가 하는 일이 잘 됐을 때를 생각하고 자기가 했던 게 성공했을 때를 반복하려고 노력하는 게 인간인데, 아니 어떻게 그런 기억은 하나도 없이 그냥 실패했을 때 그 기억으로 계속 가는 거야? 난 그게 이해가 안 돼. 그리고 그리고 그 다음 경기 흥국전도 마찬가지. 흥국전에서도 교체 타이밍 다 놓치고 이미 버스 지나가고 그때야 또 교체하고, 지난 경기에서도 그러고 오늘 경기에서도 그러고, 도대체 몇 번째를 똑같이 해야지 이걸 깨닫는 거예요, 도대체. 진짜 이해가 안 되네요. 자, 평점 할게요. 박정아. 박정아 2개 반. 박정아가요, 아무리 20점 내고 30점 근데 박정아는 이한비랑은 역할은 좀 달라요. 박정아는 전위에서 득점해주고 블로킹 해주는데 주요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 박정아는 그 리시브 터지는 걸 감안해야 됩니다. 원래 한 팀 정도는 리시브 터지는 구멍을 가지고 해요. 원래 그 팀마다 한 명 정도는 리시브 구멍을 가지고 합니다. 모든 팀이. 왜냐면 리시브랑 공격을 다 잘하는 공격수는 김연경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팀들이 그런 리시브 구멍을 가지고 하는데, 이제 어떻게 조절을 하냐면, 한 명이 공격을 잘하고 전위가 좋으면 한 명은 수비를 잘하고 후위가 좋고, 그렇게 밸런스를 맞춰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박정아는 누가 봐도 전위에서 역할을 하는 선수예요. 그래서 솔직히 박정아는 리시브 못해도 공격해주면, 이렇게 해주면 박정아는 자기 역할 했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높은 점수를 주지 않은 거는, 리시브율이 8%는 너무 낮은 거죠. 8%는 코트에 있으면 안 돼요. 8%는. 제가 항상 박정아한테 하는 얘기가 있죠. 20%는 돼야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박정아한테 좋은 점수를 못 주는 거예요. 득점을 이렇게 많이 했지만. 공격 성공률은 어떻게 되지? 공격 성공률 35%. 이 정도면 그냥 무난한 건데, 리시브율 8.8은 안 돼요. 자, 그리고 이한비 별 반개. 이한비가 아무리 20점 30점 해도 소용없다니까요. 왜냐면 박정아랑 이한비랑 같이 써서 같이 터지면 거기에서 득점 다 나. 아무리 득점해도. 그리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 할 수 있는 건 하이브로픈밖에 없어. 근데 지금 페퍼가 하이브로픈 배구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페퍼가 냉정하게 지금 용병도 없어요. 페퍼에는 하이브로픈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선수가 박정아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하이브로픈은 배구를 하면 안 되죠. 상황상 감독이 그걸 모르면 안 돼요. 근데
리시브 터지고 하이볼 오픈 배구를 만드는 게 장소연이에요. 이영택이 아니라. 이영택이 이거를 유도해야 되는 사람이고 장소연은 이거를 막아야 되는 사람인데 이거를 장소연이 유도하고 있어. 본인 팀을.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한비가 13점, 20점 내도 못 이긴다니까요. 리시브율이 8%면 진짜 답답합니다. 이한비 주전으로 쓰면 못 이겨요. 그럴 거면 박정아를 빼던가 과감하게 이한비를 주전으로 쓰고 그럴 거면 그것도 못할 거면서 그냥 이한비를 빼요. 왜 도대체 이한비한테 뭘 그렇게 미련이 있어요. 이한비 리시브 못하는 거 지난 시즌 페퍼 경기 봤으면 다 아는데 참 답답하네. 자, 이예림 별 3개 반. 이예림은요 진짜 좋은 선수예요. 이예림은 진짜 좋은 선수입니다. 자, 이예림은 제가 볼 때는 그 충분히 위파이 수준까지 할 수 있어요. 이예림은 충분히 위파이 수준까지 할 수 있습니다. 수비도 이예림 잘하고 공격도 야무지게 하는 편이라서 이예림은 주전으로 써야지 이게 밸런스가 맞아요. 박정아랑 이예림으로 가야. 박정아 이한비는 이거는 진짜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이거를 왜 몰라요? 3경기 했으면 이제 알 때도 되지 않았나? 이예림이 들어가야 페퍼가 경기가 안정화가 되고 끈끈해지고 어려운 볼도 수비가 되고 올라오고 그래야지 상대팀도 범실을 하고 그런 흐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흐름을 만들어야지. 왜 이렇게 팀을 헐겁게 해, 감독이? 참 이해가 안 돼요. 이예림 쓰세요. 이예림 왜 안 써? 오늘 교체 들어가가지고 3세트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거 봐. 이렇게 잘하는 거 봐. 진짜. 그리고 이예림으로 오픈을 시키지 마시고 그 현대건설 경기 좀 보세요. 좀 공부 좀 하세요. 공부 좀. 현대건설 경기 보고 위파이를 어떻게 공격시키는지 좀 배우고 학습 좀 하세요. 제발. 왜 그 이예림한테 오픈 공격을 바라지 마시고 이예림 빠른 발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요리조리 움직여가지고 블로커들 따돌리고 그런 공격을 만들으라고요. 패턴을. 감독이 그런 거 해야죠. 뭐예요? 장이 오늘 2개 반. 오늘 장이는 지금까지 장이 중에서 좀 제일 부진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모든 경기 중에서 장이 제일 부진했어요. 그거는 맞아요. 근데 장이한테 뭐라고 못하는 거는 뭐냐면 장이한테 기회가 안 가요. 장이한테 제대로 된 기회가 안 갑니다. 장이한테 일단 리시브가 8%인데 어떻게 기회가 가? 10개 중에 하나도 제대로 안 오는데 이거 진짜 모르는 사람들이나 이거 미드를 안 쓴다 이 얘기하지. 아니 리시브가 저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걸 어떻게 중앙을 써? 뭐 바보야? 그 배구를 본 사람은 그런 말 못하죠. 그러니까 이게 다 여기에서 문제가 터지니까 여기까지 지금 마이너스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아니 아시아 쿼터 잘 뽑으면 뭐해? 못 쓰는데. 하예진 별 2개. 하예진은 서브 말고 다른 부분을 좀 향상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하예진 좀 닭주전으로 그만 써요. 하예진이 주전으로 가는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하예진이 닭주전으로 경쟁도 없이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에요. 하예진이 그 정도 수준이. 하예진이랑 임주훈이든 누구든 해가지고 경쟁 좀 시켜요. 하예진은 이게 중요한 공격도 못하고 중요할 때마다 네터치하고 네트 플레이도 미숙하고 아직까지. 그러니까 이거 하예진의 발전 가능성이 없으면 좀 경쟁이라도 시켜가지고 좀 심리적으로 좀 이렇게 자기가 좀 열심히 하게라도 만들던가. 감독이 할 역할이죠 그게. 박은서 별 2개. 박은서도 저는 뭐라고 하고 싶지 않아요. 자기 포지션도 아닐 뿐더러 거기에다가 왜 박은서를 써? 차라리 그렇게 좋아하는 이한비를 쓰시지. 아포짓에. 왜냐면 아포짓은 리시브 안 해도 되잖아. 펀치력이 더 중요하잖아. 아포짓은. 그럼 거기에 이한비를 쓰지. 차라리 왜 굳이 아웃사이드 히트에다가 이한비를 박아가지고 왜 리시브 다 터지게 만들고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박은서는 뭐라고 못해요. 이거 자기 포지션도 아니고 11점 했는데. 그리고 이원정 별 3개. 이원정도 뭐라고 못해요. 이원정도 지금 체력이 계속 갈리고 있습니다. 그거 감독이 모르면 안 돼요. 지금 5세트 경기를 계속하고 지금 오픈을 잡으려고 계속 뛰어다니는 배구를 계속하고 있어가지고 체력이 지금 계속 깔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후반에 계속 범실 나오지. 이원정 1세트에는 토스 범실 하나도 안 나왔어요.
이원정 1세트에는 토스 범실 하나도 안 했어. 근데 이제 2세트에도 한 2개 나오더니 3세트, 4세트에는 이제 본인이 지치고 힘드니까 토스 범실이 계속 나오잖아요. 뒤로 갈수록. 이게 감독 때문이에요, 이게. 아니, 오픈 잡으려고 뛰어다니면 그 어떤 세터가 안 지쳐. 이거는 뭐 누가 와도 지쳐요, 이거는. 근데 이거는 감독이 리시브를 계속 터트리게 만들고 뛰어다니게 만드니까 걔처럼. 그러니까 세터가 퍼질 수밖에 없지. 힘 빠지고. 진짜 이거 다 감독 탓이에요, 이거. 자, 그리고 한다에 별 3개. 한다에는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역할은 했어요. 한다에는 솔직히 한다에 진짜 리베로 하기 어려울 거야. 한다에 진짜 박정아랑 이한비 사이에서 혼자 다 해야 되니까 리시브를 거의. 이거 진짜 어느 팀보다도 여기 진짜 이거 노가다하고 이거 어느 팀보다도 극한 직업이에요, 이거. 진짜 양쪽으로 폭탄이 있어, 양쪽으로. 이런 팀이 어딨어. 한쪽만 폭탄이 있어서 내가 그쪽만 조금 도와주면 되면 그런 상황이 보통인데, 페퍼는 양쪽에 폭탄을 갖고 해야 되니까 한다에도 어렵지. 양쪽을 다 잡아줘야 되는데 한다에는 그래서 뭐라고 못해요. 자, 그리고 실바 별 4개. MOM. 오늘은 실바가 잘해서 GS가 이긴 거죠. 실바 공격 성공률이 몇 프로가 나왔냐? 47%, 32점. 47%에 32점이면 이거는 실바가 뭐 진짜 큰 그 역할로 지분한 거죠, 이 정도면. 실바는 별 4개, MOM. 그 와일러 별 3개. 와일러는 오늘 리시브가 진짜 많이 터졌지만 그래도 전위에서의 자기 역할은 했다. 제가 와일러를 별 3개 주는 이유는 와일러는 그 역할이기 때문이에요. 그 역할이기 때문에. 와일러는 리시브를 잘하는 역할이 아니에요. 와일러는 전위에서 블록해주고 득점해주는 게 자기 역할인데 자기 역할을 잘했기 때문에 별 3개 주는 겁니다. 그 별 4개까지 안 주는 이유는 리시브가 너무 안 좋으니까 4개까지는 안 갔지만 와일러는 충분히 자기 역할 했죠. 그리고 권민지 오늘 데이터가 어떻게 되냐? 33, 24. 권민지 2개 반. 권민지도 자기 역할 정도는 했어요. 이 정도면 자기 역할 정도는 했다. 권민지가 리시브율이 그렇게 좋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버텼죠. 제가 마지노선은 20%라 그랬잖아요. 20%. 근데 권민지는 20% 이상은 나와요, 항상. 그러니까 그나마 좀 버틸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서채원은 평가하기가 좀 애매하고 이거 중간에 그래도 평가하자. 별 2개. 좀 존재감 없었다. 최유림은 그 교체해서 아웃됐으니까 안 되고, 오세연 별 4개. 오늘 오세연이 하예진보다 훨씬 잘하더라고요. 오세연이 득점도 더 많이 했고, 오세연이 블록 타이밍이나 속공 타이밍이나 확실히 좀 오세연은 잠재력이 좀 큰 선수입니다. 오세연은 잠재력이 있고 분명히 성장 가능성이 있는 선수예요. 오늘 오세연이랑 하예진 싸움에서는 오세연이 그냥 압도를 해버렸습니다. 뭐 물론 그렇다고 오세연이 막 장이만큼 잘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오세연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어린 선수들 중에서 오세연은 좀 싹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 잘했습니다. 2주 안 나왔고, 김지원 별 3개. 김지원도 오늘 무난하게 했다. 좀 초반에 토스 범실 많긴 했는데 그래도 후반 갈수록 좀 더 안정화가 됐고, 그래도 김지원이 어느 정도 세팅을 잘했기 때문에 오세연이랑 실바도 살린 거라서 김지원은 별 3개 주겠습니다. 3개 주겠습니다. 그리고 한수진. 잠깐만, 한수진 데이터를 좀 보자. 47%. 야, 리시브율 47%네. 역시 한수진이네. 오늘 한수진 별 4개. 한수진도 마찬가지예요. 한수진도 어떻게 보면 극한 직업이에요. 이 와일러 때문에. 근데 한수진도 사실 더 잘할 수 있는데 와일러 때문에 이게 이제 여기까지 본인이 커버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이게 좀 어려운 위치에서 수비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리시브율도 너무 좋고 오늘은 한수진이 좀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은 한수진은 별 4개 주겠습니다. 그리고 감독 장소영 감독 X. 장소영 감독 별 없습니다. 꽝입니다. 꽝이에요. 이거 감독 중에서 2번 연속으로 별 못 받은 감독 장소영 감독이 최초입니다. 지난 경기에 이어서. 그만큼 장소영 감독은 감독 자질이 안 보여요. 너무 교체 타이밍도 늦고 뭐가 문제인지 파악을 못하고 본질적인 문제인지
본질적인 문제를 내두고 그 세부적인 문제를 찾으려고 해. 숲을 보지 못하고 자꾸 나무만 봐요. 아니 리시브가 8%인데 작전 타임 요청해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면, 야 앞쪽으로 좀 더 연결 잘해줘, 좀 더 빠르게 연결해줘 토스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 리시브가 8인데. 그러니까 이게 본질을 못 본다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니 리시브를 해결해주면 알아서 해결될 문제를 이상한 엄한 데에서 찾고 있어요 자꾸. 아니 왜 본질을 벗어날까 자꾸. 진짜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더 이해가 안 나는 거는, 내가 한두 번 그러면 그냥 초보라서 그런가 보다 해. 한두 번 그러면. 이게 도대체 몇 번째 지금 이러는 거야. 몇 번째. 지금 벌써 지금 몇 번이나 같은 방식으로 지는 거야. 이길 수 있는 경기를. 그것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경기를 같은 방식으로 계속 지고 있어요, 감독 때문에. 그러니까 장소영 감독은 진짜 평점을 할 수가 없을 만큼 최악이에요. 최악. 저는 이제 더 이상 응원을 못 하겠어요. 너무 능력치가 안 돼가지고. 자, 이영택 감독 별 3개. 그래도 이영택 감독이 좀 와일러 그 경기 전 인터뷰에서 와일러를 좀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찾겠다, 와일러를 최대한 범위를 줄여주겠다라고 한 게 오늘 그게 성공이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왜냐면 와일러가 리시브를 받기는 했지만 중간중간에 거의 2인 리시브처럼 그 포메이션이 나왔던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와일러가 거의 사이드라인 밖에 빠져있는 상황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거는 이제 한수진이 그 자리에 있을 때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영택 감독이 잘한 거예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영택 감독은 충분히 준수했다. 와일러를 그런 식으로 방법을 찾아야 돼요, 방법을. 그냥 와일러한테 그냥 기도해줘. 우리 와일러가 잘할 거야. 우리 와일러가 리시브 언젠가는 잘할 거야. 이렇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이영택 감독은 오늘 방법을 찾으려고 했고 그것 때문에 이긴 거죠, 오늘. 그렇기 때문에 이긴 거예요. 그렇게 방법을 찾아 나가는 감독은 이기게 돼 있어요, 언젠가는. 근데 방법을 못 찾고 그냥 방치하는 감독은 24연패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오늘의 경기의 그 끝맺음이에요. 자, 그럼 오늘 배구도사 평점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내일 경기에서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